안녕하세요. 윤홍균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마스매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거를 뭐 강의를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일단 제가 하는 기술이니까 제가 하는 그런 기술이니까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런 경우는 이거는 사실 막 연습을 한다기보다는 실전에서 나오는 거라 제가 따로 뭐 이렇게 촬영을 한 건 아니고 그 시합을 할 때 나왔었던 그거를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어떤 식으로 했고 왜 그렇게 쳤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걸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따로 슬로우 모션을 더 보여드리지 않고 바로 설명에 들어갈게요. 저번 주였나요? 저번 주네요, 벌써. 2주 전에 그 위도배 때 그 고베시 A팀의 그 대만 선수였는데 그 대만 선수하고 칠 때 나왔었던 장면이에요. 어, 멀리 떨어져서 때리는 게 하나가 있었고 이제 붙어서 때리는 게 나왔죠. 음, 사실 운도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코스에 딱 와야지만 칠 수 있는 거라서 그 코스 이게 제가 노리고서 하는 거는 이제 붙어서 칠 때 노리고 하는 건데 떨어져서는 그냥 어떤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 떨어져서는 저는 이제 떨어져가지고 때리는 경우가 많죠. 상대가 세게 때렸을 때 그러니까 강하게 그러니까 세게 때리는 게 이제 상대가 볼을 강하게 걸으면 이게 볼이 팡 튀잖아요. 그 튀는 거를 맞으면 위로 튀죠, 이게. 그죠? 회전이 먹으니까. 그거를 멀리서 그냥 앞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사실 기술이라고 할 것도 사실은 없는데 떨어져가지고 공이 상대방 볼이 회전돼서 강하게 왔을 때. 그래서 때릴 때는 저는 사실 일부러 살짝 이렇게 백쪽으로 약간 무너집니다. 원래 보통은. 이렇게 처음에 모르는 분들이 화쪽으로 거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는 분들은 일부러 이렇게 살짝 좀 더 띄워줘요. 세게 치라고. 예, 왜냐면 상대가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내가 때렸을 때 효과가 더 커요. 네, 그리고 하기도 좀 치기도 좀 더 편하고 볼이 내가 떨어졌는데 짧게 떨어진 걸 때리면 아무래도 미스 확률도 높고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상대가 강하게 걸었을 때 치시는 겁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라바 자체를 약간은 말랑말랑한 느낌의 라바를 좀 선호해요. 스매싱을 때리려다 보니까 너무 단단하면은 내가 딱 때렸을 때 네트로도 많이 가고 또 잘못하면 막 나가고 막 그래서 컨트롤이 어렵거든요. 근데 약간 말랑말랑한 거 쓰면 이런 스매싱 때리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예, 알아서 회전을 약간 죽여주는 면도 있는 것 같고 뭐 실제로 뭐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떨어져가지고 상대가 강하게 거는 볼을 딱 강하게 쳤을 때 딱 보고 있다가 팔을 쫙 펴서 그대로 치는 겁니다. 그럼 몸을 쓸까요? 안 쓸까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상대가 너무 빠르게 왔어요. 그럼 못 쓰겠죠? 그럼 그냥 팔만 나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거를 가르쳐 들어가지고 이걸 전파한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간 하여튼 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붙어가지고 쳤죠. 붙어가지고 친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애초에 주고 딱 돌아서 있었죠. 때리겠다고 한 거죠. 원래 그 대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카트를 줘보니까 낮게 주는 볼은 다 들더라고요. 예. 근데 낮게 줘도 이제 루프를 안 걸고 이제 좀 앞쪽으로 거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하고 할 때는 제가 그럴 때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럴 때는 솔직히 미스가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볼이 낮으니까 컨트롤하기도 쉽지가 않고. 예. 그리고 여자 선수 출신들이 이런 기술을 많이 사용하죠. 예, 요거는 조금 요령이 있어요. 떨어져 때리는 거는 약간 반응 감각이기 때문에 열고 자꾸 보내 보셔야 가능한 거라면
붙어서 치는 거는 볼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정확하게 맞춰서 살짝 눌러주듯이, 살짝 눌러주듯이. 예. 그럼 너무 누르면 왜 안 될까요? 너무 누르면 네트로 많이 가기도 하고 너무 누르면은 생각보다 위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 뻗어가요. 그래서 약간 살짝 각만 숙인 상태에서 앞쪽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보면 이런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느낌, 이렇게 치는 거예요. 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길 치는 게 아니라 여길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길 딱. 이게 대신에 상대가 루프 드라이버 걸었다. 이것도 때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때릴까요? 여기를 이렇게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스윙에 맞춰서 때리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손목을 쓸까요? 안 쓸까요? 전 안 씁니다. 네, 전 안 써요. 왜? 손목을 쓰면 잘못하면 이게 잘못하면 밀려요. 네, 밀려서 전 손목은 잘 안 씁니다. 손목은 안 쓰고 가급적이면 딱 손목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딱 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요거는 사실 기술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 남자분들은 좀 드물죠. 네, 좀 드물긴 한데 어찌됐건 기술입니다. 이거는 붙어가지고 탕 치는 거. 남자분들은 사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남자들은 좀 이게 벌어져 있죠, 어깨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기자기한 스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탁구를 배우실 때도 아시겠지만 드라이브를 보통 배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스윙이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하지만 맞드라이브를 거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남자분들한테는.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를 찍는 거는 제가 사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찍는 겁니다. 그 찍는 건데 꼭 굳이 쫓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한 번쯤 그냥 참고하실 만한 사항일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요. 네, 정리하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예시가 그러니까 시범 영상에서 떨어져서 치는 그런 시범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떨어져서 치는 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앞에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죠. 상당히 핵심이 없고 결과적으로 그냥 감으로 때려잡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떨어져서 스매싱을 치기 위해서 연습을 했었어요. 예. 뭐 연습이라는 건 뭐 어릴 때 중학교 때 제가 선수 생활을 초등학교 때 한 2년 정도밖에 안 하다 보니까 맞드라이브를 안 배웠습니다. 저는 맞드라이브 배우지 않았고 민볼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설픈 상태에서 탁구를 그만뒀어요. 저는 그리고 저희 때는 지금은 초등학교 선수들이 파드라이브, 백드라이브 다 하지만 제가 선수할 때 당시만 해도 초등학생이 백드라이브를 거는 경우는 좀 드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백드라이브도 안 배웠고 하드라이브도 뭐 그러니까 카트볼 드라이브 건 다음에 스매싱을 때리는 그런 탁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채가 딱 나왔는데 아저씨들이랑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상대분들과 게임을 하는데 맞드라이브를 하면 매번 밀리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냥 맞드라이브 하면 져요. 그냥 맨날 계속 당하니까 차라리 내가 할 줄 아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스매싱을 할 줄 아니까 그거를 스매싱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붙어서만 하다가 이게 붙어서만 하다 보면 나중에 미스가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맞드라이브도 좀 어느 정도는 해야겠다 싶어서 맞드라이브를 했는데 맞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제가 힘이 딸리더라고요. 남들은 쫙쫙쫙 앞으로 나가는데 저는 드는 거밖에 잘 못하고 그래서 생각한 게 떨어져서 한번 때려보자. 이래가지고 탁구장에서 일부러 동호회원분들하고 칠 때 이렇게 쇼트를 대다가 일부러 떨어져서 화 쪽으로 걸 때마다 때리는 걸 했었어요. 처음에 미스도 많았고 막 사람 얼굴 맞추고 막 별짓거리를 다 했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 정도 날라왔을 땐 요 정도 힘, 요 정도 날라왔을 땐 요 정도 대충 느낌이 오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너무나 미스가 많지만 그래도 하다 보니까 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정리하는 거에서 떨어져서 때리는 거는 뺄게요. 네, 정리를 따로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만약에 탁구를 배우시는 분들이나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나 코치님들이 보면 저런 걸 가르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 쳤다는 것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시합장에서 자주 하는 거니까 혹시나 물어보시면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쟤는 그렇게 해서 그 기술을 그런 식으로 탁구를 쳤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 건데 정리는 이제 그 붙어서 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리 자세는 어깨 넓이보다 살짝 더 벌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좁으면 좁을수록 이게 좀 별로 안 좋아요. 좀 스탠스를 딱 중심을 딱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심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다리는 뭐 너무 낮춰야 된다? 공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공이 만약에 많이 떴다, 그러면 뭐 많이 굽힐 필요 없죠. 공이 많이 좀 낮다, 그럼 많이 낮춰야겠죠. 예,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많이 낮다, 그러면은 때리시기보단 그냥 디펜스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립은 어떻게 할까요? 그립은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잡으셔도 될 거고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네, 엄지가 살짝 잡고 있죠. 네, 엄지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리진 않아요. 이렇게 올리진 않고 이렇게 올리지도 않습니다. 깊게 잡지도 않아요. 딱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딱 각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게 안 나오네요. 그 치실 때 얘를 이렇게 내리지 않아요. 때릴 때는 올려놓는 게 좀 편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올리는 게 편합니다. 올려서 이렇게 맞추는 게 편합니다. 내려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해본 적이 없는데 확실한 건 스매싱을 때릴 때 보통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치지 않죠. 보통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치죠.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걸 너무 따지면 헷갈려집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올려서 치시면 됩니다. 네, 올리는 게 편해요. 그 다음 손목은 고정입니다. 네, 쓰지 마세요. 왜냐면 손목을 사용해 가지고 치면은 볼이 밀릴 수 있어요. 볼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손목은 고정된 상태에서 치시면 좋겠고, 너무나 확실하게 천천히 온 볼 같은 경우에 손목을 좀 쓰고 싶다 그러면 한 요 정도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마세요. 예. 손목 쓰는 거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예. 안 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난 타고난 감이 있어서 난 손목을 써야겠다, 그러면 쓰세요. 예. 가급적이면 그냥 안 사용하는 게 낫겠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몸은 이것도 자세는 높지 않는 게 좋겠죠. 예. 높지 않은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자세는 낮춰놓고 치는 겁니다. 요령, 라켓을 들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럼 볼이 낮게 오면 어떻게 해요?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때릴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라켓이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때리는 게 아니라 옆에서만 요 정도 높이, 요 정도 높이에서 때리셔야 돼요. 여기서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막 때리게 됩니다. 그럼 감이 없어요. 네. 눌러준다는 느낌을 알기 되게 어려워요. 여기서 치면 여기서 쳐줘야죠. 여기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들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기술을 사용하실 때는 라켓을 들어야 되는구나, 드는 게 좋구나,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의 요령, 공은 가운데에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스매싱 같은 경우에 긁거나 그러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운데에 맞추려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잘 안정적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정박자에 치시는 게 좋아요. 네, 가급적이면 정박자에 치시는 게, 정박자에 치셔야 조금 확실하게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살짝 박자를 빨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 예, 그냥 순간적으로 나가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제가 진짜로 때리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정확하게 정점에 있었을 때 때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요령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붙어서 치는 거에 대한 것만 사실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시범 영상에 관한 경우는 지금 떨어져 치는 거, 붙어서 치는 거 두 개가 나왔지만 사실은 붙어서 치는 것만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거는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떨어져 치는 거는 살짝 약간 감각적인 부분이고 굳이 연습하는 거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당신이 가르쳐가지고 내가 맞드라이브를 한 거고 이렇게 때립니다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가급적 떨어지면 맞드라이브를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맞드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맞드라이브 너무 어렵네요. 세게 거는 게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굴리는 건 쉬운데.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맞스매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찍을까 말까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약간은 그냥
재밌으시라고 한 것도 있긴 해요. 예, 떨어져서 치는 걸 뭐 어떻게 강의할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여하간 그냥 재밌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음 강의인데요. 다음 강의는 제가 지금 고르고 있어요. 전에는 제가 기술 아주 쉬운 기술들을 위주로 쉽다고 보기는 어렵나? 하여튼 뭐 하여튼 기술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강의를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도 이제 제가 제시합하는 영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이 말씀해신 포함해서 다른 거를 또 좀 찾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영상을 막 여러 뭐 리시브나 이런 것들 아직 솔직히 못했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싶어가지고 그래서 다음 강의는 뭐가 되냐면 강의일 수도 있겠네요. 강의인데 어떤 강의냐면 제가 그 저번 주에 원포인트 레슨을 했었어요. 그걸 좀 촬영을 했거든요. 그 촬영한 거를 제가 따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했던 거를 그때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였었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아마 제가 이런 식으로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다음 시간에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어떤 원포인트 레슨 영상이 올라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원포인트 레슨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강의 찍는 게 앞으로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또 소재가 있으면 또 할 거예요. 근데 소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원포인트 레슨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